그, 어, 단어가 되게 찼네요. 저랑 정규 수업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걸요. 저 같은 방학 때 일주일에 단어를 못해도 200개, 300개 정도 시키거든요. 근데 방학 때 단어 안 시켜놓으면 학교 들어가서 깝깝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게 하는 느낌인데 능률복화가 데이 하나에 아무리 많아봤자 아주 예외적인 단어는 한두 개가 40개 정도일 거고 통상 20개, 25개 사이인데 그러면 월요일 날 3개 보고 수요일 날 2개 보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보통?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100개에서 한 100, 120개? 그 정도 단어를 보는데 매우 적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보다 한 살이 많지만 제 예비고 2 제가 정규 수업 들어가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단어를 400개에서 500개씩 보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합니다. 꾸역꾸역 다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뭐 안 되는 분은 저랑 같이 남아가지고 늦게 가면 이제 제일 아랫반 인간들은 제일 늦게 집에 가본 거는 10시에 수업 끝나고 12시 40분에 제가 차로 태워다 드렸어요. 차가 없을 테니까. 지독하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어차피 언어라, 영어도 언어라서 단어 싸움이라서 단어를 1학년 때 밀려버리면 2학년 때 만회해야 될 게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단어 공부를 안 해버리면 3학년 때 그냥 답이 없어요. 놔야 돼요, 영어를. 그냥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조금, 어,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문법, 뭐 나는 뭐 구문 이딴 거 하나도 몰라 그래도 뭐 요령껏 단어만 조합해도 무슨 느낌인지 눈치코치를 맞추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단어를 몰라버리면 답이 없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단어를 조금 뭐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영어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아니고서 단어 시험을 한 번에 보는 맨날 오는 학원 빼고 뭐 월화수목금 맨날 맨날 보면 뭐 하루에 뭐 30개 40개씩 봐도 되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단과 학원처럼 여기처럼 그냥 스케줄상 일주일에 뭐 2번 오고 3번 오고 이러는데 일주일에 단어 시험을 2번 보는데 40개, 50개, 뭐 60개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장이 사실 예비고일 친구들이 쓰는 제일 기본적인 단어장이거든요. 물론 여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간혹 섞여 있긴 해요. 조금. 근데 뭐 대체적으로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거기 있는 단어는 리스트인 단어는 표제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유의어나 뭐 변형된 거, 형태 변형한 거, 뭐 형용사인데 명사형, 동사형 이런 것까지는 안 외우더라도 기본적인 단어, 표제어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저 능률복화 이 책이 단어를 외울 때 되게 킹받게 생겼잖아요. 뭐 뭐랄까 에그리게이트, 에그리컬처 막 이딴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폴루션, 폴리네이트, 폴루트 이딴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어근이라고도 하고 어원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의미들을 가능하면 같이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그 어렵습니다. 외우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조금 되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확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때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까지 하시는 건 좀 권장사항 같은 느낌이고 필수 사항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네, 뭐 일단 단어 시험을 처음 본 날이니까 그냥 적당히 좋게 좋게 넘어갈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요거 뒤에 끝나고 수업 없죠? 바로 붙어 있는 수업 없죠? 그러면 그 일단 커트라인은 10%를 드릴 거고 10%에서 소수점이면 올림 해가지고 하나 더 드릴게요. 뭐 43문제면 5개 이런 식으로 뭐 33문제면 4개 이렇게 10% 플러스 올림해서 소수점이면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커트라인이 안 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남아가지고 제시를 보고 가세요. 어쨌든 몇 개 되지도 않는 단어 외워갖고 가야지. 물론 뭐 단어가 막 300개, 200개 이렇게 돼버리면 많으니까 그거 제시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외우는 것도 근데 개수가 많아봐야 뭐 40개, 50개 이렇게 될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뭐 1시간이면 외울 겁니다. 아마도 어지간하면 1시간이 안 걸릴 거고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되신 분들은 시험지를 당연히 바꿀 거예요. 시험지 그 앞으로 섞어가지고 제시를 보시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숙제도 얼마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안 하신 분들은 남아서 하시고 귀가를 하시는 걸로 뭐 귀가를 하시든 놀러를 가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놀아버리면 버릇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좀 지랄 갖고 좀 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잡아놓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일단 뭐 저랑 한 번 수업하는 기간에라도 그렇게 해볼게요. 이거 어디 갔냐? 음? 이거 어떤 옷들이 병신이? 여기 있다. 오케이. 우리 이어서 나가봅시다. 22번부터 하면 되죠. 몇 쪽인가요? 85페이지네요. 교재 페이지로. 봅시다.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짬내요 문장. 요만큼 한 덩어리고요. 얘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덩어리로 알아두셔야 돼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관한 한 내지는 어디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한 한 이런 뜻이고요. 얘는 주의하실 게 요 to가 전치사예요. 다시 말해서 when it comes to라는 덩어리 자체가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의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ing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en it comes to help out 이라고 쓰면 잘못된 표현이 돼요. 이거는 내신형 문제로 좀 까다롭게 낸다면 어법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help out은 말 그대로 돕다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렸나? 안 드렸을 거니까 클 것 같은데 out 내지는 off가 동사 뒤에 붙어 있잖아요. out, off, up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이 부사가 붙었을 때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통상. 그래서 out이나 특히 up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out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바깥이죠. 그럼 밖에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냥 동사의 의미를 좀 강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해석을 안 해버려도 그만이란 얘기야. 근데 왜 help out이라고 했을까? 도움이라는 건 내가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손길이 내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의미의 help out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을 도울 때 있어서 남을 돕는 일에 관해서는 you don't have to do much.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이만큼 동사분에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예요. 여기서 much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간혹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many하고 much는 많은 아니에요. 얘는 많은 것이라는 대명사도 돼요. 그럼 당신은 많은 것을 해줄 필요는 없어. 남을 도울 때. 라는 얘기네요.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요만큼이 주어네요. is가 동사니까 is 앞에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덩어리예요. 요만큼이. 그리고 주어를 한 단어로 찍어봐라 하면 얘가 주어입니다. all.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쭉 끄집어내서 얘도 마찬가지로 1학년 이제 교과서가 여러분들은 바뀔 거라서 애매합니다만 전에 개정 교과서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때 썼던 교과서에는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1, 2, 3과 중에 꼭 하나씩 걸렸어요. 그래서 꽤 중요한 문법 사항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all이라는 애가 얘도 대명사예요. 대명사로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일단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2개 정도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주의사항 1번은 얘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예요. all이 모든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복수명사를 달고 와요. 당연히. 근데 얘가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쓰이면 얘는 단수 취급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걸 한 덩어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서 한 덩어리로서의 전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2번째는 얘는 올 땡땡땡땡 is나 was가 나올 때 이 자리에
투부정사에서 요 to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문을 하나 적어 볼게요. 요렇게요. 그 요런 올 주어 동사 패턴의 어구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나오는 그 캐롤 중에 All I Want for Christmas 라는 노래 알아요? 그죠? 거기서 그 노래 제목은 아니죠. 가사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해서 동사가 단수 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주어고 you need to do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꾸미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였죠. 얘가 단수니까 단수 취급할 거니까 동사도 is예요. 단수 동사가 들어갔어요. 이런 문장 형태가 보일 거란 얘기야. is 뒤에 동사가 왜 하나 더 나오지? 이렇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냥 동사가 아니라 뭐가 생략된 거예요? to가 앞에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to be nice 여기가 이 형식 문장의 주격 보어가 돼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에서 to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패턴을 all이나 what, which 얘가 주어 역할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뒤에 땡땡땡 합시다. 요만큼이 주어 역할을 하고 all이나 what이나 which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비동사가 나오면 여기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투부정사에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요 to가 생략 가능해요. 뭐 아까 썼던 말 똑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넓힌 거예요. what절도 마찬가지고 which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장 시작, 즉 주어 자리에 all 머시기, what 머시기, which 머시기가 있고 동사가 비동사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즉 생략 가능하다예요. 뭐 꼭 생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형태가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당신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이거든요. 은 뭐이다? come around 오는 거예요. 주위에 와서 show. 그럼 is 뒤에 왜 come이 왔지? 해서 요 come은 to come 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요. 여기 show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병렬 구조니까 to show랑 같은 거예요. 그럼 주위에 와서 show 보여주어라네요. That you care. 네가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번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요까지가 if절이죠. 부사절 이 주절보다 앞서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1학년 지문까지는 콤마를 잘 찍어줄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라고. 근데 이제 2학년 지문부터는 조금 안 찍는 경우가 생길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편해요. 구분하시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if절 덩어리다. 뭐뭐라면이야.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당신이 notice는 알아차리다, 눈치채다죠. 알아차리다 라고 씁시다. 당신이 알아차리게 됐을 때예요. 누군가를 목적어죠. 누가 봐도 어떤 사람, 주격관계대명사 who가 사람 수식해요. 앞에 있는 someone. 외로운 사람을 알아차린다면이네요. You should go and sit with them. 너는 문장 되게 쉽네요.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sit 앞에도 동사 병렬 구조니까 겹치는 should는 생략한 거네요. 너는 가서 앉아야 돼요. with them 한 덩어리네. 그들이랑 같이 앉아줘야 돼요. 그리고 4번 if you work with someone 까지 해봅시다. 그럼 if절 시작했고 눈치상 어디까지겠어요? 콤마까지겠죠.
아래줄에. 어? 잘못 먹었군요. 일단 갑시다. 그럼 네가 일을 해요. 주어 동사까지 읽고 자를게요. 전치사 앞에서 with someone 누군가랑 같이 일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미네요. 9절 이하 who ate lunch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갈까? 그럼 점심을 먹어요. all by themselves. 어디다 쓰지? 여기가 낫겠다. 편의상 아랫줄에다 by를 이어서 써볼게요. 그럼 by themselves는 무슨 말일까요? 일단 oneself는 스스로죠. 스스로.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그럼 by themselves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이딴 뜻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by 플러스 oneself 이게 제기대명사의 대표격이에요. oneself가 by 플러스 제기대명사는 얘는 alone이에요. 우리말로는 홀로예요. 홀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all이 붙으면 강조어예요. 또 by 앞에 all 붙으나 마나 똑같은 의미. alone이라는 말에 앞에 붙기도 해요. I am alone 이라고 해도 나 혼자야인데 외톨이야인데 I'm all alone 하면 나는 진짜 개외톨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all by themselves 똑같은 의미예요.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맨날 완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데. 난데요. 근데 저는 밥을 누가 같이 먹자 그러면 싫어요. 그냥요. 저는 이제 이학원 스케줄상 보통 밥 시간이 5시 반, 6시 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신 기간이나 특강 수업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한 4시쯤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4시부터 4시 50분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4시 반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랑 밥을 같이 먹으면 좀 되게 싫은 게 뭐냐면 사실 뭐 메뉴 상태는 상관없어. 뭘 먹어도 이렇게 가리진 않으니까.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처먹다 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한 30분 안에 밥을 먹고 와서 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 뽑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밥 먹으면서 노가리 까고 시간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커피를 마시러 가고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싫어요. 근데 뭐 학생 때는 안 그렇죠. 원래 학생 때야. 뭐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밥 혼자 먹지를 못했거든요. 20대 한 대학생 때까지 그랬다. 근데 그죠 왠지 이렇게 막 밥을 혼자 먹고 좀 찐따 같고 그랬는데 나이를 좀 처잡수시다 보면 혼자가 편합니다. 어차피 인생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음. 어차피 지금 친구들 존나 친해도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아, 저주 같군요. 죄송합니다. 저주할 건 아닙니까? 존나 친한 친구들도 어차피 오래 못 볼 가능성이 커요. 봐봐. 좋게 말해서 너네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너네 동네 살겠지. 학교도 가까우니까. 원래 집도 여기고. 근데 네 친구가 충북대를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충청도로 가겠지. 그럼 거의 안 봐요, 사실. 죄송합니다. 친구랑 같이 서울대를 가시길 바랄게요. 아직은 중학교 입학도 전이니까 가능해요. 제가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이제 메인으로 맡아 수업을 하면 돌아가면 상담을 한 명씩 하거든요, 학생마다. 그래서 뭐 당신은 공부는 얼마나 했니? 이로부터 해서 학교고사 본 거 점수 같이 보고 이건 왜 틀렸냐? 이거 몰라서 틀린 거냐? 찌어 틀린 거냐? 뭐 잘못 실수한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라고 보통 물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네가 구체적으로 나는 무슨 학교에 무슨 과에 진학 거기까지는 나도 기대도 안 해. 그냥 막연하게 목표를 묻는 거야. 어디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중앙대요. 이래요. 그러니까 중앙대가 그 좋은 학교인 건 아시죠? 그죠? 한 10등 안에 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등 정도 되겠다. 낮게 잡으면. 그러니까 꽤 괜찮은 학교인데 이제 보통 그렇게 답하는 이유가 이거죠. 아니 왜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 에이 거기는 좀 약간 양심이 없어서 서울대를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서울대를 말을 못하고 중앙대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다가 걔네가 2학년 정도 올라갈 때 이제 이런 상담을 다시 해요. 이제 너 학교 어디까지 가고 싶냐? 목표가 뭐냐? 숭실대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좀 내려가요. 한 두 단계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당신들은 지금 아직 단 한 번의 내신 시험도 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5등급제라서 중앙대 정도 되는 학교를 가려면 1점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1.0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선배들의 1.0하고 여러분의 1.0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원래 1등급을 받으려면 10%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 학년에 150명이면 6등까지예요. 전교 6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신이 막 1.03 이런 괴물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번 빼고 다 1등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성적표가 111111111 하다가 어디선가 3 한번 틱 튀어나왔다 다시 111111 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 기준으로 한 1.3대 정도까지는 서울대를 가요. 1.3에서 1. 재수가 좋으면 5대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통상 1.5대 정도가 되면 연고대 하위 학과 아니면 서성한급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일단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1%인가 뭐라고 하지? 11%까지 죄송합니다. 4%까지가 1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애초에 옛날 2등급 선까지가 1등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게 다 적용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1.0이면 여러분들의 1.0은 옛날 선배들의 2.0하고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9라고 합시다. 그러면 2.0 정도면 사실 뭐야 어디라고 봤을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미 당연히 답이 없어요. 그리고 맥시멈 잡아봐야 서성한 정도 원래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2.0이. 그러니까 내신 점수만 놓고 봤을 때 상위 학교에서는 2.0을 찍은 학생이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여러분 점수로 치면 1.0인 거잖아.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했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졸업할 때까지 1.0을 맞아야 봐야 그 학교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거 2점짜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얘가 물론 그럼 이제 대충 10%라고 치자. 10% 중에 얘가 여기 있는 애일 수도 여기 있는 애일 수도 어쩌면 여기 있는 애일 수도 있거든. 학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놈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을 받고 싶지. 한 5% 안쪽 애를.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 추측이에요. 그냥 제 내피셜인데 일단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수능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대학교들의 마음과 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는 좀 따로 가는 거라서 수능이 크게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게 연동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신 5등급제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면 그럼 수능으로 변별을 하겠다라는 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수능이 현재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에서 지금 대학교 가는 여러분 선배들이나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아니면 올해 대학 간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최저를 안 넣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수능 시험장조차 안 가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근데 아니면 수능을 봐도 그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으면 두 과목 합쳐가지고 3 아니면 세 과목 합쳐가지고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1, 2 어떤 과목이든 두 개. 국수 0, 탐 중에서 네 개 중에서 1 하나, 2 하나 아니면 1, 1, 2 이렇게 맞아와라 가 있는데 그 대부분 널널합니다. 여기 중대 같은 경우만 해도 2, 3 맞으면 돼요. 2, 3. 그다음에 한양대도 2, 3 맞으면 되고.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2등급 하나만 걸리면 돼. 3등급은 탐구에서 거의 나와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탐구 과목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이 나와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만 2가 걸리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돼야 입시 요강에 나올 건데 아마도 최저를 좀 빡세게 걸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저가 강화가 되든 아니면 수능 점수가 뭐 원점수가 반영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영어 관점에서는 지금 올해 대학을 간 친구, 내년에 대학을 갈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어 수능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냥 평균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난이도가 여기 낮은 난이도에서 일로 가면 높은 난이도라고 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작년보다 올해가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어렵고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5년 전 수능하고 요번 수능을 딱 보면 올해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느낌상. 이렇게 어려워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 수능보다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뒤에 보시게 될 수능은 3년 채 안 남았죠. 보시게 될 수능은 분명히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올해 고3 친구들이 공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좀 손해보는 거예요. 영어가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 그러니까 그 부자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치동, 강남이나 목동이나. 그런데 친구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동은 동네가 지랄 같아가지고, 한 1년도 안 있다가 튀어버렸는데, 엄마들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때려치고 나와버렸는데, 그 동네 친구들은 저기 지금 여러분들 같은 반이에요. 지금 딱 예비고일 반에서 맨 위에 반 친구들은 그 올해 이제 엊그저께 봤던 수능 문제를 딱 풀리면 통상 많이 틀린 애가 한 3개 정도 틀려요. 다 맞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다 맞거나 뭐 아니면 하나 틀린 애가 제일 많을 거예요. 통상 하나 정도 틀린 애가 제일 많고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3개 틀리면 보통 맨 윗반에서 제일 못 보는 정도. 그리고 뭐 우리 지금 현재처럼 여기가 지금 SA1, A2, A3 이렇게 했나요? 4반 정도 있으면 지금 딱 여러분들 반이에요. 여러분들 반 정도는 거의 90점이 걸려요.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을 딱 맞춰갖고 듣기까지 풀로. 그러니까 걔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영어를.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잘하는 애들은 보통 탭스를 시켜요. 어차피 수능 영어는 다 잘하니까. 네, 뭐 탭스를 해봤자 주니어 탭스입니다만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근데 어쨌거나 수능보다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 때문에 수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런 애들한테 아니면 뭐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런 데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시험 범위가 없었어요, 학교가. 대원외고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영문과를 나왔는데 걔가 뭐 어쩌다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야 너네는 영어 시험 뭐 봤냐 했더니 아무거나 뭔 소리야 했더니 나 완전 진짜 개꽃 먹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선생님한테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병신 보듯이 보면서 그런 게 어딨어? 이랬는데 너네 영문과잖아. 영문과가 영어 시험 보는데 시험 범위가 어딨어? 그냥 읽고 풀으래요. 그래서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억울하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10년 전에 관악구 학생이나 지금 관악구 학생이나 영어 능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 애들은 10년 전에보다 지금 훨씬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요. 영어 시험 범위, 시험 난이도가. 그래서 우리는 다소 꽤 많이 억울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좀 불행한 첫 세대예요. 교과서조차도 개정되면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친구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는 그걸 소위 15개정 교과서라고 하는데 12개정 교과서라고도 하는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년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부터 이걸 22개정 교과서, 22년도에 책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검토를 하는 거야. 이상한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그리고 3년의 검수가 끝나고 올해부터 쓰면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2030, 빨리 개정되면 32년까지 쓸 거고, 8년 쓰고 버릴 거고, 늦게 개정되면 올해처럼 뭐 이제 10년 뒤에 바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진 책에 비해서, 10년 도 넘게 전에 만들어진 책에 비해서 여러분들 책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근데 크게 체감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제일 억울한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교과서가 바뀐 책태라.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량을 조금 많이 늘리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기는 이제 비교적 높은 반이니까 나는 내신이 1점에서 1 안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1 뒤에 붙을 수 있는 숫자는 0 정도밖에 없어. 1.0, 3, 0, 4 이 정도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1.00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1.03이면 확연하게 나는 10% 밖에 있는 애지. 근데 1.00이면 대학교 입장에서 모르잖아. 내가 상위 1%급의 A인지 상위 7%급의 A인지 10%급의 A인지 몰라요. 그쵸? 확인할 방법이 없어. 1.0이니까. 111111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상위 10%면 더더욱 1.0을 찍어야 된다고. 벗어나면 안 돼. 그래야 내가 마치 정규 1등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웃길 거예요. 내신 시험 보고 나면 정규 1등이 한 10몇 명씩 나올걸요? 그쵸? 왜냐면 그 내신 점수로 이제 정규 몇 등이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통상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시험에 정규 1등 하는 친구는 당연히 1.00이에요. 1111111 찍는 애가 한 학교에 한 명씩은 무조건 나와요. 그 중간고사 1.0? 뭐 아니면 뭐 하나 정도 2등급 나와서 뭐 1.1x? 이런 애들이 정규 1, 2등 하는 애들인데 여러분들은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다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10%가 1등급이잖아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50명 학생, 뭐 많으면 180명 학생이면 15명에서 18명? 보통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 기준 숫자보다. 이제 뭐 중간 등수라고 해서 동점자가 생기면 한 명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전교 1등이 한 20명 될 거예요.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하는데 공동 20명인 거야. 되게 웃기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지 소위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학교를 갈 법할 겁니다. 교과 전형이든 뭐 종합 전형이든 소위 그냥 뭐 중대 이상 정도 나름 상위권 서울에 있는 명문대라고 하나요? 그 정도를. 제 생각엔 명문대는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어서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아시고 계시는 얘기를 제가 잔소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삐그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수준을 좀 높여두시고 영어는 여기가 아니군요. 오리엔테이션을 한 데가 여기는 다른 반이고 2학년이구나. 영어는 예비고1 때 공부 빡세게 해놓고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 존나 열심히 해서 좀 뻥 좀 못하면 나 고3 중고사도 좀 잘 푸는데 요 정도까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뒤에 되게 편해져요. 영어를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니까. 남들이 영어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수학 공부, 과학 공부할 거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No, and you did like I'm going to like that's not house going to station. Very not house. 완전 많이 때문에 나가면 맞아 이렇게요. 나는 나중에 놀러 뭐 야 어제 베스트 한번 구하니까 회의를 해야 내가 베스트 저거 내용 같은 주에서 막 들어 나가서 일이 있어요. 테스트는 일 보낼 때 이제 앞에 나 어제부터 가지. 오빠는 하고 있어. 이게 다 너무 싫어. 그 질문이 어제 우리가 발견했어. 나 처음에 좋아하는 게 신경성을 굳이 이렇게 말하면 나를 재밌거나 귀여운 문제를 찍어. 집에 약간 비가 제일 들기 가만 다리서 오시거나 모르고 그때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점심 이제 먹으려고 아니 아니 이라고 시작하면 가을 뻔했어. 내가 말씀을 스포츠로 마시는 편. 열심히 살아. 그리고 요즘 공부도 최고 아침 먹는 오늘 나보다 찾는 얘기도 실제로 그렇게 써주면 연락 어필을 저 스피드에서 지금도 자는 거 얘기 안 했어. 한마디야. 그래서 그게 말고 내가 지금 했어요. 그래서 그 열다? 저도 정확히 안 했어요. 뭐 전혀 완전히 나한테 전혀 안 했어. 이게 버퍼리 했네. 버퍼리 시작이 없어. 그냥 나 버렸어. 그냥 내가 이런 걸 했어. 더 하고 싶은데 치워서 아빠가 미를 그려서 미를 그래도 괜찮아 비슷한데 그거 많이 먹었다 애니 아니게 요리하지 여기도 그런 스케줄을 나 진짜 바빠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한 40일 하고 있나? 어제 야 그래 이시간 지원하고 싶어 진짜 엄청 생각도 안 나는 게 주말에 있어 저기지 그거 왜 이러지 그냥 그냥 첫째 추워서 이런 거 있어 저는 이걸 미치게 내가 두시까지 알았어. 릴스 보여주는 릴스 보여주면 제가 보여줘. 근데 아니 진짜 그랬네. 여기 수시에 되고 하루 이렇게 많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남자 이거 스피드 있어요. 나는 취업 못하는 게 나는 너무 뺏긴다. 그 친구랑 중요한 게 아 맞아 맞아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더 많이 써셨어요. 아니면 스테이를 이걸 그다음에 좀 번호 같이 매일 책 즐기고 싶고 수영을 싫어해서 쓰고 그거 말고 하루 지금 레슨을 좋아하는 때 지금 기분이 안 나. 기분을 저는 이명은 민건이 좋아했는데 얘 사진 느껴보면 이제는 이제 뭐라 그랬어? 지금 맞다. 그래서 촬영에서 보여주세요. 필요한 야 근데 재밌어. 그죠? 저 약간 되게 느꼈어. 다행히 우리 지금 키우는 건데 정말 잘하는 그래서 말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나왔던 걸 봐서 유민이 진짜 사실 이런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치는 잘 된다고 하면서 근데 나는 치는 요새 모델을 아직 모르겠어. 정말 우리 여기 말 최악의 진절. 아니, 그냥 너무 재밌다. 제가 이제 그런데 진짜 왜? 그래서 스트레스가 몇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다 남들
딱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안 된거 아니 이거 아직 와이파이 줘. 와이파이 와이파이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이 내가 말하고 하면 뭐지? 뭐라고? 근데 나이 치료하고 서로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날 그냥 진짜 애가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뭐 준비하기는 그런다고 소리가 내가 만약에 근데 진짜 아니야 나 미안한데 하나 얘기해 거야. 네, 이번에 그리고 내 얘기가 이번 쌤 책까지 아시나? 맞아요. 네. 그런 질문 쌤 이상한 게 많은데.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 저기 뭐지? 설날 연휴 전날에 일요일날 시험 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달 안 했네? 전달했다 그러더니 나한테. 거의 1년 2월 2일이요? 그니까 여기. 그러니까 설 다음 주군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2월 2일 날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쭉 시험 보는 거? 그렇군요. 뭘래지? 뭐 어차피 뭐 문제는 내가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3월 모의고사를 풀리면 너네가 오다 가다가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서 안 풀어보신 걸로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저번에 보셨던 것도 이제 맞나? 너네 한 번 봤죠? 안 봤나요? 그죠? 그때 제가 그 S반 애들만 풀리려고 하다가 그냥 다 같이 풀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거, 점수가 처참하긴 하던데,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내볼게요. 은퇴가 너네 점수 받았냐, 그때? 아, 그래? 점수를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네. 그럼 모의고사를 왜 봤어? 왜 안 알려줘? 아니, 그냥, 심지어 지금도 파일이 있는데 나는 그 파일에서 그냥 이렇게 남의 거 이름 모자이크 쳐갖고 이렇게 남의 거 이름 뭐 블라인드 처리하고 한 명씩 그냥 캐릭터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군요. 본인들 점수를. 처참할 거예요. 제 기억에.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몇 문제였더라? 40? 내가 40문제 냈나? 듣기 빼고요. 듣기 뺐었지. 그죠. 듣기 뺐죠. 듣기 빼고 20문제를 맞췄던 것 같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어, 25개였나? 20개는 25개인데. 25개였네요. 25문제. 한 개당 4점씩 그래갖고, 매우 잘 본 친구들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90점대가 총 3명 있고, 그 아래 80점대가 한 명 있고, 그 밑으로 와장창이 들어왔어. 그래서, A1, 2반에 잘 본 친구가 한 명 있던데, 86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70점대 이하였어서,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조금, 조금 더, 누군지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안 돼. 잠깐만.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정말 많이 처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10 몇 점, 20 몇 점, 30 몇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아마 이반은 아닐 거예요. 아랫반 친구들이겠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의식적으로 좀 문제 짜집기를 정말 쉬운 문제들만 골라갖고 넣어볼게요. 2점짜리로만, 3점짜리 하나도 안 넣고. 그래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를 학원을 2달을 보내놨는데, 뭐, 2달 넘게 보내놨는데, 왜, 점수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는 왜 18점 맞아갖고 오냐, 28점 맞아갖고 오냐.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가끔 찍는 재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학고사도 제가 이제 단어 문제 10문제 내놓고 나머지 다 객관식으로 20문제를 박았는데, 아니, 객관식 20문제를 다 찍었는데 하나 맞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빈칸인 게 아니야. 이게 찍었는데 답 다 피해서 찍어가지고 20문제 중에 한 개 맞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 그딴 시험에서 찍는 재주가 있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찍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 시험은 일단
가장 가깝게는 수능이고, 그죠? 인생의 모든 운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터트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시를 본다거나 뭐 사법고시 없어졌으니까 뭐 5급 공채 행정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때 이제 인생의 운을 끌었으면 되지. 그럼요. 그 학원에서 보는 시험 따위에 인생의 운을 끌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나마 쓸모 있을 것 같은 건 내신 시험 볼 때 정도? 네, 아무튼 아시는군요, 여러분들은. 2학년 친구들은 몰라갖고 혹시 모르나 해서 방금 원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얘기해줘야지 하고 들어왔어요. 일단 가볼게요. 그럼 네가 누군가랑 일을 해요. 근데 이 새끼가 찐따 같아요. 맨날 밥을 혼자 처먹어요. 그리고 you go and sit down with them. 병렬 구조예요. 절을 하고 절을 이어주는 여기도 if는 생략된 겁니다. 이만큼이 if절 하나 더해요. 그럼 이제 네가 가서 sit down 앉아줘요 with them 그들과 그러면 they will begin to be more social 그들은 begin 투부정사 뭐뭐 하기 시작하다죠. 여기에서 begin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인데 begin to be 해도 되고요. begin being 해도 돼요. 통상 어감 자체가 begin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조금 더 말이 편하기 때문에 begin 뒤에는 투부정사가 좀 많이 붙는 편이에요. 다만 둘 다 가능하다. 그럼 더 social, 사회적인이죠. 애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인간이, 사회성 좋은 인간이 될 거예요. After a while, 한동안. 그리고 and they will owe it all to you. 그들은 ow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 잘한다. 빚지다. 잘한다. 그리고 빚지다예요. 그리고 그것을 빚질 거예요. all to you. 모두 다 너에게 빚을 질 거예요. 그래서 ow는 빚지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신세를 지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패턴으로 쓰이는 동사냐면 O, A, to, B의 형태로 써요. 그래서 A를 B에게 빚지다, 신세지다. 그러니까 owe money to my friend 하면 돈을 친구에게 빚진 거예요. 뭐 빌리다 해도 되고 신세를 졌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빚질 거야. 신세를 질 거야. 너에게. 강조해요. 전부 온전히 너에게 신세를 질 거예요. 그럼 너에게 빚을 지고 신세를 지고 어찌 보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뭐에 대한 신세를 진 거예요? 그렇죠. 같이 먹어준 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된 거. 이 되겠죠. 그리고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 어떤 사람의 happiness는 행복이죠. 옵니다. come from 어디에서부터 오다라고 하시면 되죠.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There are 얘는 there 해석 안 하고 비동사가 일형식 동사죠. 존재를 나타내는 일형식 동사 있다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주어입니다. 얘를 보고 장소 부석구 도치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법 시간 아니니까 그냥 주어 비동사 뒤에 있는 게 있다 하면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out 저 바깥에 in the world 세상 바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who feel 얘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그 사람이 없거든요. 뭘 꾸며요? 조 앞에 있는 people 꾸민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니 feel like 느껴요. 그래서 feel like ing, feel like 절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뭐뭐라고 느낀다예요. 그럼 뭐라고 느끼는데 everyone has forgotten them. 한 덩어리 모든 사람이 그들을 잊었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or ignore them. 그들을 무시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7번 even if you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심지어 이렇게 한다면이에요. even if는 even though랑 좀 비스무리하는데요. 비록 뭐뭐이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도우 삼형제 though, even though, although랑 사실상 같은 애인데 해석상은 뭔 차이냐면 얘는 벌어진 사실이고요. 얘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에요. 않은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 친구는 밥을 겁나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쪘다. 이때는
일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네가 밥을 조금 먹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살찔지도 몰라 라고 말할 때는 아직 안 먹었죠.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even if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만약 심지어 네가 say hi 안녕이라고 한다면 to someone 누군가에게 passing by에서 pass by는 스쳐 지나가다예요. 쓸까요? pass by 누구누구를 아이고 안 써도 되겠다. 스쳐 지나가다라고 하시면 돼요. 를 내가 지워버렸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정신병자 취급받지 않아요? 지난 버스 타면서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서 있다가 안녕하세요? 안녕? 미친놈들이 되지 않아요? 이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영국 놈이 쓴 건지 호주 양반이 쓴 건지 미국 사람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애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골일수록 마주치는 사람이 서울에서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뉴욕의 인구 밀도는 서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우리 버스 안에서 인사할 거면 한 50번 해야 돼요. 그죠? 한 30번은 해야 되겠다. 적어도. 근데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마트 같은 데를 가는데 맞은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hi, hello, 뭐 이렇게 good morning 이런 걸 하고 지나갑니다. 통상. 그래서 그냥 둘이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지만 얘네들은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고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네가 안녕이라고 인사한다면 너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they will begin to feel better. 그들은 아까 보신 거 한 번 더 나오네요. begin 투부정사가 목적어. 근데 ing 해도 상관은 없더라. 그럼 그들은 더 낫게, 더 좋게 느끼기 시작할 거야.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한다니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의역해도 괜찮아요. 그럼 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해주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즉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 like someone cares. 이것처럼이라고 해석하죠. 통상은 someone cares.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생각처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더라. 그리고 넘어갑시다. 어디죠? 여기 있네요. 23번. 1번. We often try to make cuts in our challenges and take the easier route. 우리는 often 빈도부사 자주죠. try 투부정사가 try의 목적으로 쓰이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그럼 요만큼 한 덩어리예요. 첫 번째 목적어가 하나 있고 여기는 요렇게 가봅시다. 병렬 구조인데 try 투부정사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략된 거다라고. 두 번째 목적어구나라고. 그럼 우린 첫 번째 목적어 하려고 애쓰고 두 번째 목적어 하려고 애씁니다예요. make cut는 자르다고 단축하고 감축시키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make cut은요. 긴 걸 짧게 줄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가야 돼. A에서 B까지 가는데 길이 이렇게밖에 안 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 지름길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shortcut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 길을 짧게 줄이는 것도 cut이에요. 그리고 challenge는 통상 어떤 뜻으로 알고 계세요? 그죠? 아시는 뜻이죠? 도전. 근데 우리 지문에서 challenge란 단어가 나오면요. 요 도전이라는 의미보단 이쪽 의미가 더 많이 쓰여요. 어려움이나 난관, 문제. 요런 의미를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difficulty나 복수니까 복수로 쓸게요. 혹은 hardship. 얘는 고난, 역경이란 뜻이에요. hardship은 셀 수 없는 명사라서 s를 안 붙입니다. 이 의미도 같이 알아두세요. 지문에 챌린지가 나오면 어려움, 문제, 난관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해석이 좀 스무스해질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가볼게요. In our challenges, 우리의 도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에서 우린 뭔가를 단축시키려고 해요. 지름길을 만들려고 해요. And 그리고 또 뭐 하려고 해요? 취합니다. easy route. route는 경로죠.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When taking the quick exit 이렇게 할 때네요. when 뒤에 ing가 붙은 건 통상 뭐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냥 알아먹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when you are taking 이라고 해서 가면 괜찮아요.
그럼 네가 taking 받아들이고 있을 때, 취하고 있을 때 quick exit 빠른 출구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cut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맥락상 여기에서 cut하고 quick exit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할 때, 빠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때, we fai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우리는 fail 항상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뭐뭐 하는데 실패한다예요. 문장 끝까지가 투부정사 덩어리겠네. 실패해요. acquire 획득하다, 습득하다. the strength 힘을 습득하는데 실패합니다. strength 투부정사 명사할 힘이네. 죄송합니다. 투부정사 할 힘. 그럼 compete는 경쟁이죠. 그럼 경쟁할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시면 안 적어도 돼요. 뭐 경쟁하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경쟁할 힘이니까 경쟁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강점, 경쟁의 우위나 능력을 얻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길만 찾지 말라는 거야. 지름길만. 3번. We often take the easy route to improve our skills. 우리는 취하기도 한데요. 쉬운 길을 받아들이기도 하더라.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 우리의 스킬, 기술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능력이라는 말로도 해석해주세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쉬운 길을 찾기도 해요. 4번. Many of us never really work to achieve mastery. 여기까지 봅시다. Many of us는 얘는 우리들 대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many of 복수명사는 당연히 얘는 복수 취급입니다. 그리고 many us라고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아니요, 그냥 안 돼요. 이제 원래 뭐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내 말을 기억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many는 한정사고요. us도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나란히 쓰지 않아요. 라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many랑 us를 붙여서 쓸 수는 없습니다. 목적격 대명사와 다른 한정사는 붙였으면 안 돼요. 그래서 many us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many of us라는 완충지대로 of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우리들 다수는 결코 really work, 일하지 않습니다예요. to achieve, 여기도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할게요. achieve mastery. mastery는 무슨 말이에요? 마스터하다가 무슨 말이죠? 뭔가를 말 그대로 마스터한 거죠. 마스터하다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난 포커 마스터야. 그럼 포커를 마스터한 거죠? 다시 말해서 mastery는 숙달이나 능숙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아주 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럼 우리는 숙달도를 숙달하기 위해서, 숙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서의 숙달이요? Key areas. 키는 열쇠죠?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쵸? 전에 열쇠로 후비고 문 닫은 적 있어요? 그죠? 보통은 뾱뾱뾱뾱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열쇠가 있잖아요. 학원 여기도 도어락이네? 이런 젠장. 저기 열쇠 있겠다. 저기. 이 강의실 문 잠글 수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들어오는 게 싫으면 저기 잠가버리세요.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수업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키는 핵심이라는 말도 되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핵심적인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럼 핵심적인 area, 영역이네요. of life. 우리 삶의 핵심적인 영역에서의 숙달, 능숙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일하는 이유가 밥 벌어먹으려고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나의 강의에 대한 숙달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죠? 보통 어떤 일에 대한 숙달 능력은 글쎄요. 길어봤자 한 3년, 4년 하면 늘걸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3년, 4년보다는 한참 많이 강의를 했으니까. 글쎄요. 숙달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네, 그건 문제긴 해요.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여기 같긴 한데. 아무튼, 가봅시다. 언제나 자학에 빠지게 되죠. 네. 부족한 인간이라. These skills, 이러한 능력들은 are key tools,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에요. That can be에서 that은 누가 봐도 주관대죠. 여기 동사처럼 생긴 애 뒤에 따라오잖아. that 뒤에. 그럼 tool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러한 능력들은 뭐다? 핵심적인 tool, 도구네요. can be useful, 어떨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to our career, health, prosperity. 그럼 우리의 career, 경력이라고 해석하시면 괜찮겠죠? health는 안 쓸게요. prosperity의 동사형은 prosper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얘랑 비슷한 뜻은 thrive예요. 얘가 더 쉬울 텐데. 그렇죠. 번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죠. 번성하다, 번영하다, 번창하다. 뭐 아니면 숲 같은 거라면 숲이나 나무 같은 거면 울창해지다 이런 말로도 쓰여요. 아무튼 뭔가가 커지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경력, 건강, 그리고 번성에 유용하다. 그럼 제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번성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하다라고 해석하면 괜찮겠네. 우리의 경력, 건강, 성공에 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highly successful athletes까지가 주어네요. don't win 이 주어일 테니 highly 고도로예요. 얘는 very랑 같은 말입니다. 매우예요. 매우. 높게 따위의 뜻이 아니에요. 높게는 그냥 high다. 매우예요. 매우 성공한 athlete 복수명사 운동선수들은 don't win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요. because of는 덩어리로 전치사적 뭐뭐 때문에 better equipment 더 나은 장비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운동선수가. They win. 그러면 걔네들은 왜 이기는데 이거 잘 하시는 거죠? ing 뭔 뜻이죠? 오케이. 함으로써 그들은 face는 직면하다니까 직면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hardship 아까 살짝 봤던 단어네요. difficulty, challenge 같은 의미라 그랬죠? 고난, 역경이에요. 고난, 역경, 어려움. 그들은 고난에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이걸 맞서 싸움으로써 이기는 거래요. 그리고 고난에 직면하는 이유는 뭔데요? to gain 뭐뭐 하기 위해서로 또 해석하면 되겠네. strength and skill. 힘과 기술, 뭐 혹은 능력과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에 직면함으로써 승리하는 거다. 그럼 얘네들이 승리하는 방식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능력이 향상되어서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네요. They win through preparation. 그리고 그들은 승리해요. through는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럼 방금 보셨던 by랑 같은 거예요. 얘도 같이 적어 놓읍시다. via예요. via라고도 읽고 via라고도 읽어요. 마음대로 읽으세요. 둘 다 맞아요. 그럼 그들은 뭐뭐를 통해,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이용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prepare의 명사형 preparation 준비죠. 그들은 준비를 통해 승리하는 거다. It's the mental preparation. 그리고 얘네들의 준비는 그것은 is가 동사네요. mental 정신적인 준비네요. 그리고 명사 덩어리가 쭉 나열되네요. 아이고. 명사 and 명사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준비에는 어떤 게 있냐? 정신적인 준비도 있고요. winning mindset. mindset는 무슨 말일까요? 뭔가 세팅한다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가면 야 테이블 세팅해라 알바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세팅은 준비하고 마련하는 거거든요. 마인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세팅해 놓는 것 그게 뭐죠? 마음가짐 자세예요. 그래서 winning mindset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혹시 남학생들 축 봐요? 안 봐요? 그렇군요. 해축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요즘 영국 축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위닝 멘탈리티라고 해요. 어떻게 희한한 데서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위닝 멘탈리티라는 건 뭐냐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 우리는 어차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겨.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뭐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주로 잘 나가는 팀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거랑 같은 마음,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winning mindset은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strategy, 전략 필요하겠네요. and skill, 능력도 필요할 거예요. that set them apart. apart는 무슨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set는 두는 거에 가까워요. put에 가까워요. put them apart. 그들을 둬. 어디에서?
어떻게 둬요? 따로 떨어지게 둬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set apart는 남들과 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차별화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직역하면 그들을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기본 좀 더 쉬운 의미는 분리시키다. 그들을 분리시키는 능력, 즉 남들과 차별화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strength comes from struggle. 아까랑 비슷한 말 한 번 더 해요. 어려움을 직면함으로써 능력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점은 struggle. 보통 이거 뭐라고 하죠? 투쟁. 오케이. 분투 뭐 이런 말이죠. 그럼 투쟁이라는 말이나 혹시 분투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투 뭔 말이에요? 분전이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전이도 또 한자네요. 이런 제기를. 고생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고군분투는 아시죠? 그쵸? 어려운 상대를 만나 고군분투하다. 그럼 고군분투의 분투입니다. 그럼 얘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아까 앞에 있나요? 없네요. 그럼 앞서 나왔던 challenge나 hardship이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이런 우리의 강점은 어려움, 도전으로부터 오는 거야. 분투, 투쟁에서부터 오는 거야. Not from. Not from은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얘는 좀 줄여놓은 거예요. Does not come from을 줄여놓은 겁니다. 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path는 아까는 본문에서 글 쓰니까 route라는 표현을 두 번 썼어요. 경로, 길. 쉬운 말로 하면 way도 돼요. 그럼 경로를 취함으로써 오는 게 아니야. least 최소한의 resistance는 저항이죠. 최소한의 저항을 가진 그런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resistance 그럼 또 뭔 말이에요? challenge, struggle 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hardship. 저항이, 고통이, 힘듦이 가장 적은 길을 통해서 오지 않고 힘듦을 통해서 오는 게 우리의 능력이다. Hardship is not just a lesson for the next time in front of us. 고난, 역경, 어려움은 not just는 뭐뭐일 뿐이 아니에요. 아니다예요. not just에서 이 표현은 기억해 놓으세요. just는 그냥 사형제가 같은 거예요. 오직, 고작 뭐 있어요? 오케이. 걔랑 같은 거예요. not only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얘네 이렇게 넷은 세트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Not only, not simply, not merely. 넷이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just, only, simply, merely가 같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얘네 넷은 똑같은 거야. 앞에 not이 붙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not only 대신에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not just니까 단지 이것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거에 불과하진 않다. hardship, 고난이라는 건 여기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lesson, 교훈이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교훈에 불과한 게 아니야. for the next time, 우리를 위한 교훈이네요.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우리의 앞길에 놓여진 다음번 기회를 위한 교훈에 불과한 게 아니야. Hardship will be the greatest teacher. 고난, 역경은 will be 될 것입니다. 네요. Greatest teacher,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We will ever have in life. 우리가 가지게 될입니다. 여기서 ever이라는 애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강조어예요. 근데 국어에는 동사를 딱 꾸미는 강조어가 없어요.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는요. 표준어라면 너무, 매우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비표준하면 개, 존나예요. 다 똑같아요. 이건 정도만 나타내요. 정도. 존나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으면 정도가 매우 심한 거예요. 개빨라. 빠름의 속도가 매우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의 강조 표현은 통상 정도나 속도 정도를 나타내요.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ever, at all 이게 전형적인 혹은 동사 강조 두 동사 아시죠? 배웠죠? 그런 애들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동사의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를 때렸다 할 때, 때리면 안 되죠? 내 친구가 날 때렸다 할까요? 아, 불가 불행하네요. A는 지나가던 B를 때렸다 할 때, 이건 그냥 평범한 문장인데 A가 지나가던 B를 존나 때렸다 하면 때린 걸 많이 때린 거죠. 근데 그건 do hit나 ever hit나 hit at all 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럼 그때 영어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는 무슨 의미냐면 공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때린 게 아니라 진실로 때렸다, 실로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딱히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일괄돼서 뭐 이런 거 있잖아. have는 가지다, 먹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시키다, 사역동사로. 근데 얜 그런 게 있겠죠? 있어요. 근데 언제 한가 하시면 사전에다가 ever 쳐봐요. 네이버에 ever 치고 사전 들어가 보세요. 뜻이 쫘라라락 이만큼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되는 딱 떨어지는 우리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그냥 긍정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동사를 강조하는구나, 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애매하면 해석을 안 해버리셔도 오케이예요.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독해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할 건데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문맥에 따라서 적당히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최고의 선생님인데 we won't have in life는 ever 떼고 해석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도 있는 혹은 만날 수도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ever 해석을 안 했거든요. 해석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삶에서 혹여나 만날지도 모르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혹여나 땡땡 할지도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소리 몇 분까지죠? 3시 40분인가요? 8분 남았네요. 근데 제가 쌉소리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길어. 어, 존나 만만해 보이는 새끼라 할까요? 어떡하지? 아, 도표? 도표? 그러시는데? 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간이 남아버리면 어떡하죠? 아니, 심지어 지문을 2개밖에 안 했잖아요. 헤이, 때려 하고 때리실까요? 아니, 수업 미친놈 아니에요? 95분 수업을 하면서 지문을 2개 하면 다음 주에 많이 하죠, 뭐. 네. 다음 주에 5개 정도 할 수 있을까? 네, 5개를 부지런히 하면, 아니지, 단어 시험 보느라고. 그래, 다음 주에 4개를 합시다. 네. 오늘 조금 하면 숙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네. 네, 늦게 끝나는 것보단, 네,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쵸. 늦게 끝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늦게 끝내고. 진상이야. 1월 22일 수요일이죠. 일단 오늘 숙제는 하찮네요. 하찮기 그지없다. 22하고 23번 뒤에 해석 워크북 달아놓은 거 해가지고 오시고 해석하실 때 좀 가급적 꼼꼼하게 끊어읽기 해가면서 성심성의껏 숙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단어를 오늘 32를 봤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월요일날 32, 3, 4를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35에서 36을 다음 주에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어 외워갖고 오세요. 아예 오늘 공지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이거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2개 다 해봤자 1시간도 안 걸리겠다. 그걸 안에 숙제가 뭐 안 돼 있거나 단어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분들은 네, 친절하게 남겨서 어차피 난 이 시간에 계속 수업이기 때문에 몇 강의실에 남겨서 단어를 외우시고 제시를 보고 숙제를 하시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어요.